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제가 주로 진료하는 분야는 치매하고 그다음에 인지기능에 대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 환자 보호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치매 증상은 금방 알아볼 수 있나요? 사실은 치매라는 것은 일생을 지나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일 보는 그런 가족보다는 한 1년이나 2년 전에 봤던 가족들이 우연히 오랜만에 만났더니 부모님이 이상하더라. 그러면 그것은 치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출혈성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치매를 걱정해야 할까요? 우리가 실제 치매에서 그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라는 건 뭐냐 하면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에 의한 치매, 그리고 또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에 의한 치매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거기에 해당하는 뇌 영역이 망가지면서 그거를 담당하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를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내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중간중간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예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매가 진행 중인 환자에게 치매가 더 심해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병입니다. 물론 어떠한 종양 같은 게 생기면 저희가 잘라내면 완전하게 없어지는 걸 완치라고 하면 당뇨나 고혈압 같이 한번 발병을 하면 저희가 평생 관리하는 병이라고 그런 개념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크게는 실제적으로 약물 치료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약물적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 간다면 환자의 증상도 훨씬 완화하고 어느 경우에서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치매들도 많기 때문에 미리 치매가 오기 전에 내가 치매의 고위험군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나요? 치매 고위험군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유전인자와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중년기 비만,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쳤을 때 그러한 과거력이 있으면 이것은 치매의 고위험군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 요소로는 환자의 이제 친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가 치매가 있을 경우 한 부모님만 있으면 나는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2배. 그 다음에 양친 다 치매 환자였다. 그럼 나는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4배에서 8배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폐경기 직후 내가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졌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위험한 건지 아닌지 전문의 상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매 환자의 가장 큰 사망 원인 중에 하나는 치매 자체가 아니라 바로 낙상에 의한 골절입니다. 또 하나는 집을 찾지 못해서 생기는 실종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환자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가 외출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그 환자한테 배회 인식표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환자의 고유 번호, 지문을 경찰서에 가시면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가 막 헤매게 되면 그 환자의 지문만 찍으면 그분이 실제로 연락할 수 있는 보호자한테 전화가 갑니다. 그러한 배회 방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환자가 배회 방지 시스템에도 제대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환자를 어떠한 동상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더위에 노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속옷을 항상 따뜻하게 입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겉옷은 벗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옷깃 안쪽으로 해서 연락처 같은 거를 새겨주시거나, 어떤 경우엔 제 보호자분의 한 분은 그 어머님 팔에 따님 전화번호를 문신으로 새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으시는 신발만 신거든요. 치매 환자는 다른 신발을 신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신발을 굉장히 편안한 단화, 그 다음에 실내화, 그렇게 운동화 같으면 꼭 묶을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해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도 걱정인데 혹시 어떤 경우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나요? 시설을 크게 치자면 요양병원과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급성으로 내과적 문제라든지 골절 같은 외과적 문제가 동반을 할 때 집에서 가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치매 환자분들이 밤에 막 돌아다닌다든지 소리 지른다든지, 그리고 같이 사는 배우자를 때리거나 심지어는 칼로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격 성향이 있을 때는 급성기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낮 동안에 노인 유치원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간보호센터라는 제도인데요. 어떠한 등급을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보호센터 가셔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길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환자를 맡아주면서 어떤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럼 환자분이 낮과 밤의 주기를 계속 지키면서 거기서 특별한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일종의 비약물적 치료가 되는 거라서 환자분이 끝까지 이 독립적인 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소변 같은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십니다. 여쭤보면 주간보호센터를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직접 모시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치매는 마라톤인 그런 개념의 병이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도 쉬어야 되고 환자분은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환자분이 대소변을 못 가릴 수도 있고 가족을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킴 기능이나 이러한 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욕창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는 혹시 치매 환자 가족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실제 병원에서 진행되는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보다는 우리가 치매 지원센터, 치매 안심센터하고 국가적으로 하는 치매 가족을 위한 휴가제도 같은 걸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한치매학회라는 큰 학회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 미술관 관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우울증, 이 치매 환자의 가족분들이 더 우울함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사회적으로 고립도 많이 되고, 그러한 걸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분 가족들이 힘들어하시면 혼자서 삭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안심센터라든지 아니면 주치의한테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가족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하기로는 적극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근육량 손실이 없게끔 신경 써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섭생이라고 하는데 결국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잘 하시면 그게 치매 예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평생교육이라는 개념도 치매 예방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부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댄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미생활 포함해서 새로운 교육이 들어가면 그만큼 뇌세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자극을 해주시면 치매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비타민C 하루에 1000mg,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400 IU 이상을 섭취하면, 그러니까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섭취하면 치매 예방이 됐더라는 그러한 보고가 되어 있고, 특히나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면 그 안에 있는 DHA라든지 EPA라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뇌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생선은 너무 작은 거 말고 너무 큰 거 말고 중간 정도의 고등어나 꽁치가 굉장히 뇌 건강에 좋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견과류는 너무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같은 고지혈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7알 정도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술도 너무 많으면 치매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우리가 적정량 술을 드시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데, 붉은 포도주를 하루에 와인 글래스의 3분의 1 정도만 드시면 심혈관계 질환하고 그 다음에 치매를 예방한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연구 결과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술을 드시고자 한다면 소주 안 됩니다. 맥주 안 됩니다. 그리고 막걸리 안 됩니다. 붉은 포도주가 가장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